of me. Talk all day, then at night falling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기당 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 주제는요. 네. 점점 라디오라고 요번에 저희가 새로 기획을 했어요. 네네. 실제로 사연을 받아서 선생님께 그 사연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시고 여쭤보는 시간인데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제목이 조금 남다릅니다. 네. 사랑꾼인 척하는 남편, 취미가 축구라더니 요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임신 5개월째 되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저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는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연애 때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이쁘다고 해주고 여자, 뭐 연락, 술, 게임 이런 부분에서는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주변에 여자라면 엄마랑 누나들밖에 없었고 연애 때부터 여자의 여자도 생각이 안 나도록 신경 안 쓰게 잘 해주던 그런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한결같은 부분이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죠.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이런 사랑꾼 남편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축구회라는 동아리 모임이었습니다. 취미가 축구여서 워낙 축구도 좋아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조기축구 모임이 있었는데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나가서 늦어도 오후 2, 3시 전에는 들어오는 건전한 모임이길래 딱히 신경 쓸 부분이 없어서 그 사람의 취미를 존중해줬죠.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 축구를 하러 나간다길래 근데 보통 축구를 할 때 비가 오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유독 그날은 계속 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비 오는데 무슨 축구냐면 이 사람들 미친 것 같다고 동호회 사람들 험담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액션이 상당히 리얼해서 무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배 나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몰래 따라가 봤는데 웬 이쁘장한 어린 여자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말이죠. 보면 볼수록 더 가관이고 연애 참견 TV 같은 곳에서 나올 썰들과 광경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손이랑 심장이 너무 떨리더군요. 근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충격이 너무 크면 모든 신경들이 정지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떨던 손과 심장이 금세 차분해지고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사진이랑 영상을 몇 개 찍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 배에다가 얼굴을 들이밀며 임신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베이비 거리면서 옆에서 사랑꾼인 척 하는 게 너무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요. 정말 토가 나온다면 그 사람 얼굴에다가 해버리고 싶습니다. 맞지. 네,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뱃속에 아이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이 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은 제 몫이지만 우울해서 선생님께 조언이라도 구해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래요. 사연입니다. 그죠? 체면을 차리려고 하면은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싶지만은 정말 이게 진짜 내 가족의 일이고 또 가깝다면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쓰레기죠, 사실은. 그렇죠. 이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증스러운 건데 물론 이 무속을 찾아오고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그래 참아라. 그러면 된다. 뭐 언제 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게 어쨌든 신뢰잖아요. 그죠? 맞아요. 신뢰. 자꾸만 생각나는 거 어떡해. 그러면 그냥 아기가 생기기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을 봤다면 용서라는 거를 한 번쯤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아기를 뱃속에 품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영원히 상처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네. 그냥 신적인 거 말고 지금 잠깐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당연히 헤어지셔야죠. 그게 맞죠. 더 갈 바에는. 그렇죠. 고쳐지기가 또 힘들 수도 있고 사람을 바꿔 살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배신감은 돈의 풍파가 있잖아요. 돈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몸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그 배신은 뭐라고 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돈은 벌면 되고 일시는 고치면 되고 근데 그 상처는 아마도 되어지게 난 힘들 거란 생각을 해요. 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참았다 그럼 나중에 공황장애 생길 수도 있고 우울증을 넘어들어서서 그럼 나중에 정말 극단적인 걸 할 수도 있고 내 뱃속의 아이를 지금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아이까지도 미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헤어지라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무속적인 방법으로는 또 무속적인 견해로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식을 갖는다는 거는 조상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합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삼신에서 받들기 때문에 또 귀한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 모를 거야. 내 배에 자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왜 떠날 수가 없는 건지 정말 극단적인 지금 내용인데도 왜 이런 사연을 여기까지 보내면서 뭘 또 고민하고 들으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그 아이를 내가 품었을 때는 그 심정은 뭐라고 해야 될까 내 포커스가 내가 주가 아니라 아이가 돼버리거든요.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네. 미안하잖아.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 근데 조상의 인연이 들어온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한 번의 실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한 번은 참고 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부재가 있어서는 좀 필요하죠. 힘들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쯤 감고자 들어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고락이 없이 그런 과정이 없이 아픔이 없이 만들어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사연의 주인공 여자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럼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요? 네. 해야죠. 얘기를 그것도 하고? 언제?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내가 아기를 낳고 네. 그 아이를 내 뱃속에 있는 것과 밖에서 내가 자라면서 보는 정황이 쌓였을 때랑 또 틀린 거거든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이쁠 때, 시점에? 그 시점에 나 이래 했던 것을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의 숙제가 되겠죠. 평생 짐으로 가든 평생 자책을 하든 네. 그 대가는 또 치러야 되잖아. 그렇죠. 맞지?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반성이 돼서 좋은 쪽으로 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실제로 이 선생님 말을 듣고 힘을 좀 내셔서 좋은 가정 환경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